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스터디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Deep Learning with PID Residual Elimination Network for Time Series Prediction of Water Quality in Aquaculture Industry 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PID 컨트롤 스터디 내에서 타임 시리즈 부분에 해당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계열 예측 과업에서 PID 모듈을 적용하는 방법론들을 현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서 논문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총 4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배경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수산 양식 분야에서의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산 양식 분야라 하면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양식장에서 물고기나 해초 등을 기르는 산업 분야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 역시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서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김 수출액이 매우 큰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 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김을 안정적으로 양식하기 위해서 계절이나 날씨 등의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산업공학과에서 다루는 세미컨덕터와 다르게 김양식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온과 용존산수를 해당 논문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온 같은 경우에는 각 생물이 생장하기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용존산소 같은 경우에는 그 생물들이 생장하기에 적절한 양식장 주변의 산소 농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PID 컨트롤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변수의 미래값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변수에 대한 미래 시점 예측 과업의 중요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예측 과업에서의 PID 컨트롤을 앞선 스터디에서 다루었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도표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계열 예측할 때 PID 컨트롤러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딥러닝 연구들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처럼 프리딕션 모델이 있어서 입력 변수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미래 시점에 대한 모델의 예측 값이 존재를 할 때 이 예측 값을 PID 컨트롤러를 통해서 보정을 하게 되고 보정된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 차이 값을 이용을 해서 다시 동일한 시점의 예측값에 대한 보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더 정확한 예측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PID 컨트롤러가 도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시피 이 PID 컨트롤러의 개수인 PID의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의 이전 스터디에서는 트라이 앤 에러를 기반으로 보정을 하는 것을 다루어왔고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로 정해진 값이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고정되어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차 계산 방식에서도 타임 시리즈의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측된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가 존재를 하는데 사실상 이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과업에서는 예측이 되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획득하는 순간 이 예측값을 개선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 시점에 대해서 실제 값을 이용한 오차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예측 과업에서 PI 컨트롤러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PID 개수를 선정하는 방식이 시계열의 타임 스텝에 따라서 모델 기반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고 특히나 이 타임 스텝의 입력 데이터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오차 계산 방식에서도 미래 시점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시점의 오차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시점의 PID 컨트롤러를 조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PID 르넷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ID 르넷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PID 르넷은 PID Residual Elimination Network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입력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의 변동을 입력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PID의 개수를 산출해주게 됩니다. 즉, 입력 데이터의 입력 변수와 기타 변수들을 삽입을 함으로써 현재 시점의 PID 컨트롤러에 필요한 K값들을 산출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존 시계열 예측 모델의 출력값에 대해서 보정 기능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때 이 PID 르넷의 값의 경우에는 이 PID 르넷 역시도 뉴럴넷 같은 경우인데 이 르넷의 웨이트를 유전 알고리즘 기반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기로는 매우 적은 추가 연산량을 통해서 예측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PID 르넷의 학습 방법론을 살펴보자면 우선 PID 르넷에 해당하는 출력값은 각각의 PID 계수값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원래 사용을 하던 프리딕션 모델의 예측값 외에 PID 르넷이라고 하는 뉴럴넷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 뉴럴넷 네트워크 내에 입력 데이터로서 현재 시점의 모델 예측값 그리고 이전 시점에 대한 예측값과 과거의 오차에 대한 누적값들을 입력해서 현재 시점의 K값들을 산출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전의 예측값을 왜 사용을 하냐라고 하면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이 t 시점 이전에 t-1 시점에 대해서도 실제 값을 얻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값을 쓰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 오차의 누적값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델의 예측값이 얼마나 실제 값과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PID 르넷은 그러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론 시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직관적인데요. 학습 방법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D 르넷은 사실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DNN 레이어 2개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3개의 개별적인 모델을 사용을 해서 PID 개수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즉 PID 르넷 구조를 뜯어보면 DNN 레이어 뒤에 출력 함수가 붙게 되는데 이 출력 함수에는 사실 이 하이퍼팔렛 탄젠트를 변형을 시켜서 마치 시그모이드 함수를 길게 늘어뜨려 놓은 모양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최종 출력 함수가 되게 됩니다. 이 이유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PID 개수의 값이 무조건 0 이상이었기 때문에 모델의 출력 크기를 제한하고자 도입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PID 르넷의 학습 방식 같은 경우에는 PSO 알고리즘 혹은 입자군집 최적화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을 합니다. 해당 방법론은 다양한 최적화 대상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유전 기반 최적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ID 르넷의 예측 구조를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입력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면 DNN 레이어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레이어가 다른 KP, KI, KD에 대한 예측 모델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나온 PID 값, 개수 값들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러가 최종적인 예측에 보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학습 방식으로는 PSO 알고리즘을 쓴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논문에서 밝히고 있기로는 각 개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즉 PID가 결국에는 상호작용을 하는 값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값들의 관계를 고려해서 최적의 개수를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델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에 비해서 초기 값이 강건하게 학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이터레이션과 데이터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PSO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딥뉴럴넷을 학습할 때 사용을 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모델, 즉 파라미터 집합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PSO 알고리즘 혹은 Particle Swarm Optimization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이 모델에 대한 베리에이션 여러 가지를 K개로 만들고 K개의 모델 후보들 각각이 산출하는 로스의 값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모델 후보는 타 모델의 후보가 탐색했던 값들을 고려를 해서 다음 탐색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노이즈에 매우 강건하고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말로 많은 연산량을 소모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더라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은 하나의 모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만 PSO는 K개 모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일단은 포워딩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K개의 연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로스 컨케이브가 보시게 되면 글로벌 옵티멈은 여기 하얀색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모델 후보는 본인의 근처에 해당하는 값들만 모멘텀을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이루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에 오게 되고 그러면 살펴보았더니 여기에 이 점이 이 모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로스 컨케이브의 로컬 값들이 매우 작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델 후보들은 그럼 이 각각의 모델 후보의 로컬한 값들을 근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로 이 글로벌 옵티멈에 가까운 값 리전 근처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태스크를 또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별량 입력에 대해서 단별량의 다중 시점 예측, 멀티 스텝 프리딕션 혹은 멀티 호라이즌 프리딕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시계열 예측 모델은 미래 타우 시점의 값들에 대한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점까지 이러한 값들이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미래 4개 시점을 예측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값들이 예측이 될 것입니다. 이때 실제 값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값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실제 값과 미래 값의 차이, 예측 값의 차이가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은 PID 컨트롤러의 역할은 이 예측 값에 대해서 오차를 통해서 예측 값을 더 상승시켜서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PID 계수나 오차항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사실상 얻을 수 없는 값이고 그로 인해서 PID 컨트롤러의 입력으로 되는 오차값들 역시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이 PID 컨트롤러의 항을 수식을 전개해서 조금 보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PID 수식 같은 경우에는 연속형인 시그널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타임 스텝마다 샘플링되는 값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산형 PID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이를 다시 한번 증분형, 즉 인크리멘털하게 t 시점과 t-1 시점 간의 차이를 계산해 주는 것으로 식을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변환된 식에 있는 ut-1은 앞서 구했던 이 디스크리트한 PID 식을 대입을 함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산형 PID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의처에 대한 누적합 계산이 필요한 것이 여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증분형 PID로 변형을 해줬더니 과거 0번째 시점부터 K 시점까지의 오차항을 모두 구할 필요 없이 t 시점과 t-1 시점 사이의 오차값들만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즉 매우 적은 수의 값들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져서 이 인크리멘탈한 PID 오차항 전개식을 더 이어나가 보자면 사실 이 t향, 즉 현재 저희가 예측하려고 하는 t 시점에 대한 에러 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산출할 수 없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매우 간단하게 해결해 버렸는데요. t 시점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없다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 t 시점을 예측하려고 했으니까 t-타우 시점, 즉 현재 시점부터 t-타우-2 시점, 즉 과거의 두 번째 시점까지의 오차항들을 이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로 획득한 데이터로 오차항을 구하고 이를 미래에 발생하는 오차들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그림으로 조금 살펴보자면 저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는 왼쪽에 해당하는 작업일 겁니다. 미래 시점에 예측을 했고 오차를 구해봤더니 이 정도의 오차가 존재하니까 PID 컨트롤러를 통해서 보정을 해서 정확도를 조금 더 올리자라는 작업을 하고 싶었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래 시점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모르니 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이 오차항을 새롭게 정의를 함으로써 미래 예측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예측값이 수행이 됐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들에 대해서도 모델에 예측을 시켜봤더니 이 정도 오차를 발생시키는구나. 그럼 아마도 모델이 미래에도 이 정도의 오차 패턴을 가지고 있을 테니 이 값을 이용을 해서 미래 시점에 대한 보정을 수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오차라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보정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피드백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가지고 있는 예측의 편향을 오차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토이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PID에서는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PID 개수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고정된 PID 개수값이 산출이 되고 이게 타임스텝과 관계없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토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펑션이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를 매우 조금만 이동시킨, 즉 플러스 4였던 것을 플러스 3으로만 변형시켜서 y축으로 이동시킨 트랜스포음드 펑션이 있고, 이 트랜스포음드 펑션을 PID 컨트롤러를 통해서 오리지널 펑션으로 복원시키는 태스크를 우선적으로 수행을 해봅니다. 즉 프리딕션 모델과 관계없이 PID 컨트롤러로서만의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 PID만 사용을 하게 되면 원본 함수를 완벽히 복원하지 못하고 검은색 원본 함수와 이 복원되는 원본 함수인 그 빨간색 함수가 조금의 차이가 왼쪽에서는 계속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트라이얼 앤 에러의 한계점, 그리고 고정된 PID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에 반해서 PID 르넷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타임스텝마다 다른 PID 개수를 할당을 함으로써 원본 함수와 복원된 함수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더 인상적이었던 점은 전통적인 PID 컨트롤러, 고정된 PID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초기에 매우 극심한 변동을 겪게 되는 데 반해서 PID 르넷은 훨씬 빠르게 안정된 보정 성능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PID 르넷을 통한 보정 그래프를 각각 PID의 개수값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도 PID의 개수값이 타임 스텝에 따라서 매우 조금의 변동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PID 고정된 값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PID 개수의 변화가 매우 조그맣습니다. 사실상 보면 0.9994 9996과 같이 매우 작은 변화만 발생함에도 이런 자그마한 PID 개수값의 변화가 실제 복원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으로 이게 오차항과 보정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빨간색 수직선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수평선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확대해서 살펴보면 초기 타임 스텝에서 60번의 이터레이션 혹은 60개의 타임 스텝만을 확인을 해도 PID 르넷은 빠르게 오차가 보정이 되고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도 100에서 300 스텝 사이에서는 아예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정된 PID 개수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론 대비해서 뉴럴넷을 통해서 PID 개수를 능동적으로 혹은 다이나믹하게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면 온도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175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지구상에 있는 지표면 데이터셋을 모은 데이터셋입니다. 총 1992건의 데이터셋인데 80%를 학습, 20%를 테스트에 썼었고 이를 통해서 지표면 온도 예측 태스크를 수행했다라고 하고 있고 해당 데이터셋은 오픈 데이터셋입니다. 그에 반해서 본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 수집해서 진행한 수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연못 주위의 수질이나 여러가지 풍속, 풍향, 강우량 등의 환경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했다 하고 2110건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용존산소나 수온 예측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1992건, 2160건과 같이 매우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PSO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프리딕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LSTM과 GRU를 사용을 했었고 2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1728의 시퀀스 랭스로 학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된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게 실 데이터와 보정된 데이터의 값이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은 오차만 시각화한 것입니다. 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확대해서 살펴보자면 빨간색 같은 경우가 보정된 값이라고 할 수 있고, 파란색이 원본 예측 모델의 예측값, 그리고 검은색이 실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래 일시점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PID 르넷에 입력이 되는 오차값 역시도 직전 스텝의 오차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매우 많고 주기성 등이 매우 포착하기 어려운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 LSTM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시계열 모델들을 과업해서 보였던 경향성인데, 단순한 LSTM 모델은 실제 데이터에 이런 피크 치는 것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ID 르넷을 통해서 보정을 했더니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을 잘 잡아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과거 시점의 오창을 이용하는 것이 보정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특히나 능동적인 PID 개수를 변경을 하는 것이 오차적인 관점에서도 원본 모델인 파란색 점보다 보정된 값인 빨간색 선들이 훨씬 더 낮은 오차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30점이나 50점 예측으로 넘어가서 더 과거의 오차를 보정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예측값이고 오차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측값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잘 해주기는 하지만 이 경향성이 변하는, 즉 변곡점 지점에서는 오히려 보정된 값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원본 데이터의 노이즈 때문이라고 논문에서는 서술되어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3시점 혹은 5시점의 오차항들을 사용을 하면서 미래의 변화들을 제대로 오차항이 반영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 성능을 벤치마킹을 해보자면 MSE, MA, RMSE, MAP와 같은 모든 지표들에서 보정된 경우에 원본 모델보다도 성능이 훨씬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는 미래 시점을 3시점 예측하든 5시점 예측하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계열 예측 모델에 대해서 보정 모듈로서의 애드온 역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5시점이 아니라 실제 많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쓰는 예측 길이인 128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30점이 최대 예측 시점인데요. 예측 시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정이 가능은 하지만 그 보정의 폭이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0점만 예측했을 때는 원본 모델 대비해서 큰 개선폭을 보이고 있는데, 30시점을 예측시켰더니 개선폭이 줄고 이 상대적인 변화량은 거의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측 시점이 길어질수록 PID 룬에 입력이 되는 오차항들이 더더욱 과거 시점의 오차항들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측하는 오차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발생해서 보정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모델 예측 보정을 위한 PID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PID 르넷 같은 경우에는 원레이어 DN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원레이어 DNN의 입력으로는 과거의 오차항들 그리고 직전의 예측과 현재 모델의 예측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레이어 DNN 혹은 PID 르넷의 출력은 현재 예측을 보정하기 위한 PID 컨트롤러의 개수들을 다이너믹하게 산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이할 점으로는 이 PID 르넷의 학습으로는 PSO 기반의 알고리즘을 썼었고, 이를 통해서 미래 시점의 오차항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현재 시점 오차항을 이용을 해서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 모델의 보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ID 르넷 발표를 맡은 김재희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